안녕하세요. MTN 한겨울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막판에는 그래도 잘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라고 본다면 아마 인천 송도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대체 탄소 배출권이 뭐길래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단연 이 탄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줄인다고 해서 혹은 다른 한 나라만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지금 이 탄소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겠죠. 이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줄이는 규제 중에 한 가지로 지금 국제협약을 맺었어요. 그 국제협약이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건데 여기서 나온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이 교토의정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토의정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해서 5%가량 감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걸 자칫하면 이 경제 패권을 잡는 또 다른 불순한 의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자세하게 뭐냐면 지금 EU에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EU에서요, 가맹국에다가 배출 상한량, 탄소 배출 상한량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만큼 가맹국이 받았으면 가맹국 그 10만큼을 또 그 기업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A와 기업 B한테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할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기업은 여기까지가 배출 상한량이라고 봤을 때 상한량 이상 초과로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기업은 남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는 부분들을 초과한 기업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이런 게 이슈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녹색 기후기금이죠. CGF 사무국이 드디어 인천 송도에 유치를 확정했다라는 이슈가 주말 내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특히나 송도에 뭐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본사가 있다든지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이 오늘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실제 탄소 배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또 한 번 더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와 앞으로의 이 테마가 지속될 수 있는 테마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실제로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요, 2020년까지 한 1조 4,5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거래 추이를 봤을 때 아래쪽에 보면 거래된 배출권의 양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히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배출권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락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권에 대해서 팔 사람은 많은데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자, 대표적으로요. 지금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제일 오른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국,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일본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교토의정서 연장회의에서 이미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EU에서요, 항공 탄소세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탄소세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입국들이 이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인데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 그 이상의 탄소를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맹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주를 접근을 하실 때 조금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업의 수혜 여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가장 큰 대장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한솔홈데코입니다. 이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국내 최초로 이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솔 홈데코의 이 뉴질랜드 조림지를 보면 이 기즈번이라는데 약 한 5,000헥타르 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 사업을 하겠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리스 사업이라는 건 실제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적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한솔 홈데코가 이 5,000헥타르 이상 임지에서 이 매년 15억 원 이상의 리스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시장 자체가 커져가고 있느냐, 혹은 조금씩 국가들이 같이 합심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언제든지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 내에 좀 크게 이슈가 됐었던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좀 살펴봤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공장이 거기에 있다, 본사가 거기 있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단기성 이슈일 경우가 많겠죠. 이미 올랐는데 여러분들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거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한솔홈데코를 비롯해서 실제 이 탄소 거래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시장 성장성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내일장 종목투성 카페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